삶의 후반전을 위한 결단. 여러분, 오늘도 숨가쁜 하루를 보내셨나요? 스마트폰의 차가운 화면 아래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다가 문득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할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공허함을 아실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앞만 보며 달렸고 가족의 안락함을 위해 청춘을 바쳤으며 사회적 지위라는 깃발을 꽂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절반을 넘긴 지금 우리 마음의 창고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을까요?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마저 희미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방향키를 놓치고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허무함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는 소리 없는 외침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1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밀림의 성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생의 마이크 위치를 고민했던 남자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1898년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23살의 한 청년이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햇살을 받으며 지저귀고 방 안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슈바이처는 갑작스러운 마음의 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만 이 평화를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가? 그는 자신이 누리는 학문의 기쁨과 예술적 재능이 공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되돌려줘야 할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 자신의 인생을 두 토막으로 나누는 결심을 합니다. 30살까지는 나를 위해 공부하겠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직 타인을 위해 직접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 순진한 계획은 9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를 지탱한 위대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슈바이처가 버리기로 한 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철학과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였고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특히 바흐의 음악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권위자였죠. 그가 오르간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릴 때면 사람들은 천상의 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30살이 되자 돌연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교수라는 안락한 의자 대신 딱딱한 실험실 의자에 앉아 어린 학생들과 경쟁하며 6년을 버텼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에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울림을 만들기 위해 인생의 구조를 새롭게 짜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기술적인 비유를 하나 소개합니다. 슈바이처는 오르간 곡을 녹음할 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웅장함을 위해 마이크를 멀리 두었지만 슈바이처는 마이크를 악기 바로 근처에 붙였습니다. 과장된 울림을 걷어내고 음악 본연의 진실한 소리를 담기 위해서였죠. 저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도 이 슈바이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 동안 마이크를 너무 먼 곳에 두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나 남들의 박수 소리 같은 겉모습에만 집중하느라 내면을 놓쳤던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마이크를 옮겨야 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목소리로 마이크를 바짝 가져다 대십시오. 마이크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당신의 인생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맑고 투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낭만적인 밀림이 아니었습니다. 진흙탕과 습기, 그리고 끔찍한 병들이었죠. 슈바이처는 그곳에서 닭장을 고쳐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은 매끄러운 건반이었고 대신 잡아야 했던 것은 먼지 묻은 벽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수용소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했고 다시 돌아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훗날 이 병원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머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생명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곳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온몸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시나요? 슈바이처는 이것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의 떨림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창문에 부딪힌 작은 벌레를 가여워하며 살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의 말처럼 경이로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며 삶이 무채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감동하는 능력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생명 흐름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때 비로소 노년의 허무함은 치유됩니다. 슈바이처는 80대에도 수술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그토록 활기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나만을 위한 안락함은 금방 질리기 마련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명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때 찾아오는 짜릿한 전율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계시지는 않나요? 슈바이처를 보십시오. 그는 30살에 의학 공부를 새로 시작했고 80살에도 여전히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악보로 연주되는 가장 깊고 풍성한 독주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화려한 바이올린이었다면 인생의 이막은 묵직한 첼로의 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의 아침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소중한 순간을 너무 오래 미뤄두지는 않았나요? 슈바이처가 아침 햇살 속에서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저녁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은 모든 빛을 모아 열정을 뿜어내는 노을의 시간입니다. 그 붉은 노을은 슬픈 작별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약속하는 가장 뜨거운 인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타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잃어버린 자리에 집착하며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현장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위로, 혹은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통해 세상에 돕는 모든 일이 당신의 새로운 오르간 연주가 될 것입니다. 작은 잎사귀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타인의 아픔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삶. 그런 삶 속에서는 나이 듦조차 축복이 됩니다. 100년 전 한 남자가 보여주었던 그 용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언제 시작될 예정인가요?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당신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장 순수한 생명력을 세상에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풍성한 울림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